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7.2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밤사이에 바이낸스 US에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을 미국 법원에서 허용을 했고, 그 이슈로 인해서 26.4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하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줬다 뺏는 느낌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어떤 걸 바라봐야 되고 또 지금 이 증권 이슈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27.2K까지 올랐을 때 큰 힘을 보탰던 이 빨간 고래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US에 자금이 동결된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래들은 움직임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유동성 부분도 굉장히 비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을 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27.2K에서 하락을 해가지고 25K까지 내려왔었는데, 그 뒤에 상승을 하면서 다시 요 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때 이 OI가 같이 함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만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 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여유 있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5K 부분, 이 전 저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만약에 여기서 깬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반전장에서 장 자체를 달려봐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요 지점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이제 저희가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게 가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언제 오르지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이런 증권법 이슈 같은 관련된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 횡보 혹은 횡보하더라도 이 이슈가 바로 해결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유라는 표현이 저도 사용을 하면서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실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면, 지표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실현 손실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FTX나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거의 뭐 조 단위로 이제 실현 로스가 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현을 하지 않고 있다. 더 관망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라는 게 이 지표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섣불린 움직임은 다른 스마트한 플레이어와는 좀 다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고, 다음으로 이제 리얼라이즈 프로필 로스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장 자체가 반전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이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이슈 관련돼서 많이 이제 매몰이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고 저희가 트래킹을 해야 되지만, 그것 이외에도 미국에서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이슈가 터지기 전에 계속 트래킹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의 가계부채가 17조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거의 2경 정도가 돼요. 2경이라는 숫자는 사실 뭐 거의 짐작이 안 갈 정도로 큰 숫자인데, 이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찍고 있고, 그러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일반 가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연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터지면 2경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이다 라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도 어제 인터뷰에서 이제 큰 가계부채 사이클이 돌아와가지고 시장을 힘들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코인 관련되어 있는 악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더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저희 챙겨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미국 정부에서 이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해결이 되고 나서 하루 만에 3,590억 달러를, 그러니까 한화로 466조 원 정도를 이제 시장에 미국채를 풀어가지고 돈을 이제 흡수했다고요. 이거는 유동성이 이제 흡수되는 그런 경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최대로 봤을 때는 거의 1천조까지 이제 흡수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하루 만에
466조를 흡수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을 흡수했는데 이 미국채가 비딩을 했을 때 경쟁이 심하고 다들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스트롱 아메리카에 대해서 시장에 미국은 진짜 세구나 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줬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폭증을 했다라는 것들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뭐 부동산 이슈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문제를 촉진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금리를 인하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해요. 모든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SVB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은행 이슈가 일어났을 때도 돈으로 땜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은행들한테 예금금리 내려라 그러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경제가 좋지 않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 중국과 미국이 모두 동일하다 돈으로 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아플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유동성 장이 펼쳐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게리 겐슬러가 지금 코인 시장을 완전 점유하고 있잖아요. 2019년도에 이 MIT 교수일 때 게리 겐슬러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이낸스의 고문이 되고 싶어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대요.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문이 되지 못하고 SEC 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이낸스 짱펑자오에 바로 곳을 때려버렸죠.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에도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크립토에 완전히 지금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2019년도까지는 바이낸스에 굉장히 친화적이었고 여기서 월급 받고 싶어서 고문으로 이제 지원을 했었다. 근데 떨어졌었다. 이런 것들이 아이러니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을 품은 걸까요? 독을 품은 걸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SEC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가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관련돼서 코인베이스가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30차례를 만났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들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SEC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코인 시장을 본인들의 손아귀에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너네들은 모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월가에 있는 그런 거래소들이 들어오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완전 보호를 한다는 명분하에 다른 크립토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일어나게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시기는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시기는 결국 돌아봤을 때 좋은 매직 기회를 게리 겐슬러가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시기는 고마워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렇게 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크립토 시장이 미국과 비미국으로 나눴을 때도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이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US 시장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이 크립토에도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자산 시장보다도 미국의 힘이 굉장히 센 분야고 뭐 미국에 있는 리테일뿐만이 아니고 기관들 그다음에 다른 규제들도 영향을 바로바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을 저희가 크립토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리 겐슬러뿐만이 아니고 돈 푸는 부분들, 그다음에 규제적 관련된 부분들, 기관 부분들 모두 다 좀 잘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돈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좀 웃고 재밌게 이제 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지만 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US에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걸 법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여 줬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국의 보호나 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이런 법원들, 그 다음에 재무부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보여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확하게 1년 전에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UST가 터질 때 물론
권도영이 굉장히 나쁜 놈이고 UST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불안정했지만 분명 지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완전히 터트려 버렸어요. 그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연락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냈으면 좋겠다.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SEC가 고소하고 나서 연락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년 전에 UST 관련돼서 이슈가 생겼을 때 의회에 나가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했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특히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UST 같은 경우는 달러를 굉장히 위협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패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일부 이 뭔가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렸던 거고,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명분이긴 한데 그 두 개도 결국은 자기들의 패권을 가져가기에 조금 영향을 주니까 바로 때려버리고 이렇게 재무부에서 바로 컨펌을 해버리고, 같은 구조예요. 뭐 법원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기들의 이런 주도권으로 다 예편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갤럭시 디지털 CEO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아서에이스가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불장이 온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스트러글 스트리트라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에서 포커스를 저희가 맞추고 이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다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는 계속 저희가 힘들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할지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제 바이낸스 US가 자산이 동결이 되면서 바이낸스 US예요. 바이낸스랑 다르게 바이낸스 US는 오직 미국 관련된 건데, 바이낸스 US에서 굉장히 많은 페어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알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왔을 때 장이 26K 초반까지 26.1K까지 밀렸던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알트들이 거래가 정지가 됐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이 힘들고 힘을 못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규제 관련된 이슈, 이 증권법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빨리 반등이 돼서 저희가 좀 더 재밌게 크립토를 하는 그런 시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